추석 이후에 갑자기 3,000명이 발생하면서 네. 이게 레알 이게 진실이냐? 그렇죠. 와 그래서 네. 이게 정말 저도 깜짝 놀랐고 온 언론사들이 막 그날 25일입니다. 그런 바로 또 큰 5,000명 이슈입니다. 된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큰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그렇죠. 막 이런 얘기 막 나오는 시점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위드 네네. 코로나. 네네. 네, 그 시점에서 이게 네. 발생해서 우리가 이거 또 걱정 많으신 분들 네. 또 많으실 텐데 사실 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뭐 사망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고 네 또 뭐 중환자 환자 많지 않기 좀 안심하시면 좋겠다라는 네. 얘기를 먼저 하면서 이 또 우리 중심에서 있는 교수님 계시지 네. 않습니까? 우리 맨날 정재훈 나오시는 교수님. 저희한테 요새 괴롭힘을 당하고 네네 힘드신 가천대 예방약과 정재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교수님. 국선대의대 정대훈입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네. 얼굴이 또 뽀얘지신 것 같아. 이게 네. 차 안에서 이게 차에 실내등을 끄면 네. 실내등을 끄면 이렇게 돼가지고요. 네, 지금 실내등을 켜고 있습니다. 안 네. 그렇겠어요. 불치게 아유, 나섭니다. 네. 저녁말이 아주 그 다름이 아니라요. 지금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났고 뭐 충분히 예상되는 거였지만 그 3,000명이나 예. 늘어날지 몰랐고 엊그제 보면 2,800 오늘은 또 2,500 계속 거의 뭐 3,000명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좀 걱정스러운 이 되더라고요. 이게 확진자 수에 또 이 증가가 되는 원인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단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률이 뭐 99.8%, 뭐 100%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전파 능력이 기존 바이러스에 대비 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상황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매우 전파력이 높은 상태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능력을 막고 있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고요. 하나가 백신 접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효과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저희가 7월 초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 유입되어서 유행되었을 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한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부터는 접종률이 빠르게 높아질 거기 때문에 확진자가 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9월 초에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원래는 4단계 들어가면서 2명까지밖에 못 모이던 것이 2+4, 백신 접종자 4명까지 모여서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한다거나 영업 제한 시간이 9시에서 10시까지 늘어나는 그런 완화 조치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3,000명이 나와서 이게 연휴 때문에 늘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네. 사실 그 전부터 확진자는 늘고 있었어요. 그런데 추석 연휴에는 검사 숫자가 줄어들고 검사를 많이 하지 않으니까 확진자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다가 네. 그런데 그때 밀렸던 환자가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니까 다 검사를 하시면서 확진자가 하루에 3,000명이 나오는 건데요. 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이제 2,000명대 초중반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네. 예전보다 조금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저희 팀도 그렇고 질병관리청 팀도 그렇고 많은 팀들이 돌리고 있습니다만 10월 중순 정도가 되면 확진자가 조금 감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11월 달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단계적인 일상회복이라고 하는 조치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조치가 시작이 되면은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할 거라서 사실 지금 3,000명 나온 거는 이건 정말 별일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또 위드 코로나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그 위드 코로나나 단계적 일상 회복의 그 본질적인 또 개념을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조금 이제 처음에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치명률도 너무 높고 전파력도 너무 높은데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방역상의 피해가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입하고 사회경제적인 피해로 전환을 하면서 방역상의 피해를 줄여왔거든요. 그러니까 확진자, 중환자, 사망자 같은 방역상의 피해를 줄이면서 그 피해를 사회경제적인 피해로 돌려왔다는 거예요. 맞바꾼 셈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걸 맞바꾼 거예요. 네. 왜냐하면 방역상의 피해는 사람이 죽고 사회경제적인 피해는 사람이 안 죽는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네. 그런데 사회경제적인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래되면서 사회 경제적인 피해도 사람들을 심하게 줄일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기 시작했죠. 네. 알기 시작해서 거기에 마침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예전만큼 중환자나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네네. 다시 사회적 피해를 방역상의 피해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드 코로나가. 그래서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푸니까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뭐 경제적인 피해는 거의 없어지게 됐죠. 네. 네, 다시 확진자와 사망자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요.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한 뭐 1,000만 명이 누적 확진자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한 30만 명 총 누적 확진자인데, 야, 1,000만 명이면 상당한 숫자인데, 이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어마무시한 숫자인데 1,000만 명 누적 확진자 시대. 아이고 소름 끼쳐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1,000만 명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그 1,000만 명을 3년에 걸쳐서 감염시킬 수도 있고 5년에 걸쳐서 감염시킬 수도 있고 10년에 걸쳐서 감염시킬 수도 있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1,0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초 감염 재생산 수가 6 정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전 국민의 6분의 5가 면역을 획득을 해야지 이제 감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 네네.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 정도 되니까 네네. 6분의 5라고 하면 한 4,200만 명, 4,3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백신 접종률이 전 국민 기준으로 80%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80%를 목표로 하더라도 백신의 효과가 100%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백신의 효과가 평균적으로 80%니까 80 곱하기 80을 하면 0.8 곱하기 0.8을 하면 0.64잖아요. 그래서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면역 수준은 6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가 접종. 우리가 6분의 5라고 하면 83.3%잖아요. 네, 그러면 83 빼기 64를 하면 19가 남아요. 19%가 1,000만 명. 감염으로 면역을 획득하셔야 되는 사람의 숫자인 거예요. 네. 그게 한 20%, 19%니까 20% 정도 되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인데 20%니까 딱 1,000만 1,000만 명. 네, 그래서 1,000만 명이 앞으로 더 감염이 되어야지 네.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건데 네. 네, 그런 의미인데 근데 네. 그렇게 따져보면 더 가혹한 게 뭐냐면 네. 1,000만 명 중에 돌파 감염 되시는 분들이 한 400만 명 정도로 될 걸로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접종하고 감염되시는 분이 400만인데 네네. 그분들은 백신의 중증화나 사망 예방 효과가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중환자나 사망자가 안 되세요. 걸려도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룹. 네, 안 되세요. 그런데 나머지 600만 명이 남았잖아요. 네. 600만 명이 남았는데 600만 명은 접종을 안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치명률을 그대로 생으로 적용받으시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0.2% 정도 되죠, 현재. 근데 지금 0.2%가 백신 접종자 포함해서 0.2%거든요. 그러면 미접종자로 더 높아지겠네요? 네. 미접종자는 저희가 단순 분율로 보면은 1에서 한 1.5% 정도 사이예요. 무시 못한 숫자예요. 네. 예, 그렇게 되면 600만 명이 걸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1%만 곱해도 6만 명이에요. 아이고, 끔찍하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독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600만 명의 미접종 감염자가 생기고 6만 명의 누적 사망자가 생길 때까지 코로나19는 안 끝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3,000명이 굉장히 놀라운 숫자인데 앞으로 하루에 3,000명이 아니라 뭐 5,000명, 심하게 10,000명까지 가도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래 10,000명 그렇죠. 확진자 생겨야 3년 이내에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네,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그때 딱 썼던 말이 그 말이에요. 네. 하루에 10,000명씩 생겨도 3년이 걸린다. 네네. 그러니까 빨리 10,000명씩 걸리자 이런 말씀 아니시죠?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의 의료 체계라는 게 네. 확진자랑 주망자가 순간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네. 3년 동안 10,000명씩 배분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배분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유행이라는 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한 5만 명, 6만 명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중환자 병상 같은 것들 제대로 확보를 못하면은 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때 우리가 제안 드릴 수 있는 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최대한 천천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조금씩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천천히 하게 되면
그 피해를 나눠받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아하. 네, 5년, 10년, 15년 이렇게.